조국 발언에 움찔했다? 물음표가 있어요. 누가 움찔했다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움찔한 분이 계셨다고 설명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오후에 현충일 관련 행사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각 정당의 대표들 참석해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 끝난 뒤에 조국혁신당이 언론에 뭔가 설명을 내놨어요. 문자 정태로. 이겁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설명이에요. 아니, 정당의 공보국에서 움찔한 것 같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 그 당시 어제 그 모습 있거든요. 요거 윤기찬 부위원장하고 서영주 소장님 잘 봐주세요. 지금부터 나가는 영상.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움찔한 건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윤기찬 부위원장 보셨죠?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움찔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방송 보기 전에도 봤는데 예. 무슨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조국 대표가. 그러면 움찔은.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인사할 때 시선 자체가 일단 조국 대표에서 먼저 지나갔거든요. 그렇다면 들었을 리도 없고 움찔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움찔했으면 이제 고개를 약간 돌려보든가 했을 텐데. 예. 어쨌든 조국 대표는 뭐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말씀 내용도 민심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인데 아주 일반적인 말이 했다 하더라도 옛날 김영민 의원처럼 뭐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라고 하든가 이래 좀 충격적인 말을 했으면 좀 돌아왔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심이 없다라고 전 느껴지는 것이고, 예.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하거나 대통령과의 지금 면담 같은 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 대통령 인정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야 되는데, 뭐 임기 단축이나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면서 또 현충일 당일날 지금 저기는 저런 말씀을 하실 자리는 아니잖아요.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하신 이후에 움찔했다는 또 평가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공보국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저렇게 또 내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마치 이제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내가 민심을 받으십시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은 척도 안 했다. 움찔했다는 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반응이 없었다. 이제 탄핵을 위한 하나의 절차를 또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일방적인 정치적이다. 일방적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뭐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하고, 그걸 조국혁신당 굳이 왜 또 저렇게 설명을 해서 알릴까요? 포스터로 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정당을 좀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첫 최고위를 국회 로비 로텐도르에서 열면서 또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뭐 그 자리 사무실 배정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네, 복합적으로 이제 여론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인데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지금 작기 때문에 자꾸 여론전에서의 선점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슈 선점에 대한 시도다. 다 활용을 하고 저는 그렇게 있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다가 민심을 받으십시오라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조국혁신당 오늘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노렸다. 그래 보입니다. 말을 한 건지 움찔을 한 건지 뭐 영상으로는 판독이 좀 어렵긴 한데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알렸어요. 또 이제 그렇다고. 또 오늘도 이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이 있다고 아까 예고해 드렸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오늘 입장을 냈어요. 그거 아닙니다라는 입장인데 우선 뭐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 그 뭐에 대해서를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그 설명과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다. 원외 인사들을 이렇게 만나면 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 지칭을 해야 될 때는 꼭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이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한 언론인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이게 뭔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저 표현 자체가요. 근데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러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예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죠. 아래로. 한동훈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 일면식도 없고 방송에서 한 얘기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 그 사람이란 표현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부인을 했어요. 일단은.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말 일단 자꾸. 장본인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 보면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부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김교환 CBS 논설위원을 뭐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오보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비대위원들하고 그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밝히면서 비대위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참여하는 단체 SNS 대화방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 SNS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대위원들이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도 비대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은 있을지언정 그 방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김교환 CBS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을 취재를 할 때 100%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 엇나간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김교환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100% 팩트인가 이것은 약간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 서로 뭐 안 보는 사이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 아니다. 부인을 바로 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연평해전 관련돼서 어떤 본인의 생각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연평해전의 영웅, 뭐 한상구 상사님의 상가죽음 이런 걸 얘기 좀 해서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걸 알린 거예요. 보면은 저 김준우 전 대변인 이쯤 되면 연평해전, 영웅 이건 약간 보수 이런 색채거든요. 보수층 이런 거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뭐 아마 다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수 지지층의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가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적절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아마 고민했었을 것 같아요. 때를 보면서 기다렸다. 때를 보면서 기다렸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요것으로 이게 지금 서해 바다를 지킨 영웅 뭐 한상국 그 이런 상사 이 지금 책을 이제 그 동화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펀딩을 한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를 모금하는데 이제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다가 저걸 이제 광고하면서 알리면서 갑자기 그 사이트가 폭주하고 그래서 뭐 목표 금액을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금까지 됐는데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일석이조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본인의 이제 보수 색채 또 본인의 지향점 그런 것도 이제 그 확인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를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만 좀 짧게 덧붙여도 될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저 메시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을 안 했는가입니다. 지금 한 2시간 전에 저 메시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2시간 전에 속보가 뭐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런 이미지는 저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 따박따박 야당 의원들에게 반박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SNS로 할 것 같아요. 쓸만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평해전의 영웅인 한상국 상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 여기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신중하면서 꼼꼼하게 하고 있다 이건데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얘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네요. 알겠습니다.